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통계학부 재학 중인 박영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선택했고, 이는 트랜스포머를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입니다. 트랜스포머의 개요로는 기존의 RNN, LSTM, GRU는 언어 모델링, 기계 번역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지만 RNN의 경우는 단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거리가 멀수록 정보가 손실되는 롱텀 디펜던시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하여 해결이 되었고, 다른 단점인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병렬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의 장점을 가지고 병렬화가 가능하도록 RNN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만으로 학습을 하고자 해서 이런 논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 또한 인코더, 디코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코더를 보면 6개의 동일한 레이어가 쌓여져 있는 형식입니다. 각각의 레이어 안에 2개의 서브 레이어가 있는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망이 있습니다. 단어를 인베딩하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하여 위치 정보를 더한 후에 이것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하여 어텐션만으로 학습을 하고 이 결과를 통해서 피드포워드를 거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6번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 6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또한 6개의 동일한 레이어고, 그리고 3개의 서브 레이어가 있는데 인코더와 동일한 서브 레이어 사이에 인코더의 아웃풋에 대해 어텐션을 수행하는 그러한 서브 레이어가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텐션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 기본적인 컨셉은 거의 동일하며 논문에서는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입력은 K 차원의 커리와 그리고 DV 차원의 밸류 벡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가 커질 경우에, 차원이 커질 경우에 닷 프로덕트의 결과값도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가중치가 작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스케일링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어텐션 밸류가 구해지는 과정은 커리와 키를 내적하여서 그 다음 스케일링을 하고, 그리고 인코더에서는 마스킹을 안 하고 디코더에서는 마스킹을 해서 소프트맥스를 통하여 나온 값을 또 밸류 벡터와 내적을 하여 가지고 어텐션 값을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받는 인베딩의 차원의 쿼리 키 밸류들의 단일 어텐션을 취하는 대신에 각자 DK, DV 차원으로 라이너 프로젝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에 H번 어텐션을 취할 때 더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헤드의 개수인 H번만큼 병렬로 진행한 후에 각 DV 차원의 출력을 하나로 합치면서 결과를 선형 연산하여서 최종적으로 어텐션 밸류를 구하는 이러한 방식을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코더의 트랜스포머에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3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디코더의 먼저 첫 번째로는 디코더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습니다. 화면이 안 영준님. 넘어갑니다. 네? 화면 안 넘어가요?
네, 지금 몇 페이지까지 하셨죠? 지금 잠시만요. 지금 6페이지요. 아, 음, 지금 화면이 넘어간 게 안 찍혀가지고 그냥 아, 그대로 시작 화면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녹화를 또 따로 할까요, 아니면? 아, 제가 녹화는 계속 하고 있으니 그냥 진짜 실례지만 처음부터 화면 넘기시면서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계속 넘기긴 했는데 이게 화면이 안 나와요. 지금은 나와요. 그러니까 넘길 때 그냥 마우스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그 페이지가 바뀌었나요, 지금? 네, 지금 3번 페이지. 계속 지금 바뀌고 있죠. 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바뀌나요? 지금 바뀝니다. 네네. 첫 번째, 다시 한번 화면 넘겨봐요. 네, 다음. 네, 넘어가지네요 이제. 이대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네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통계학부 재학 중인 박영진이라고 하고 트랜스포머를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를 리뷰하였습니다. 그 트랜스포머의 개요로는 기존의 R는 LSTM, GRU 같은 그런 모델들이 언어 모델링, 기계 번역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지만 RNN의 경우 단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거리가 멀수록 정보가 손실되는 롱텀 디펜던시 문제가 있었고 이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고 다른 단점인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박렬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의 장점을 가지고 박렬화가 가능하도록 RNN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만으로 학습을 하고자 해서 이러한 논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 또한 인코더, 디코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코더를 보면 6개의 동일한 레이어가 쌓여있는 형식입니다. 동일한 n개의 레이어가 쌓여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6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 안에 2개의 서브 레이어가 있는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망이 있습니다. 단어를 인베딩을 하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하여 위치 정보를 더한 후에 이것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하여 어텐션만으로 학습을 한 후에 또 피드 포워드망을 통과하여 값을 내는 이러한 구조를 6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이것 또한 동일한 n개가 쌓여있는 구조이고 그리고 3개의 서브레이어가 있는데 인코더와 동일한 서브레이어 사이에 인코더의 아웃풋에 대한 어텐션을 수행하는 서브레이어가 하나가 더 추가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텐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 기본적인 컨셉은 거의 동일하며 논문에서는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입력은 DK 차원의 커리어 키 그리고 DV 차원의 밸류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차원이 커질수록 닷 프로덕트의 결과값도 커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소프트맥스에 들어갔을 때 가중치가 작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스케일링을 하여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텐션 밸류가 구해지는 과정은 커리어 키가 내적을 하고 그리고 스케일을 통하고
인코더에서는 마스킹을 안 하고 디코더에서는 마스킹을 하여서 소프트맥스 함수에 들어가고 나온 값을 또 밸류 벡터와 내적을 하여서 어텐션 값을 낸다고 합니다. 입력받는 단어의 임베딩의 차원의 키와 밸류와 쿼리를 가지고 단일 어텐션을 수행하는 대신에 각자 DK, DV 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한 후에 H1 어텐션을 취할 때 더 성능이 좋다고 하여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헤드의 개수인 H1만큼 병렬로 진행한 후에 이러한 출력들을 하나로 합쳐서 그 결과를 선형 연산하여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이러한 방식을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머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디코더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이 네모인데 여기서 커리 값은 이전 디코더 레이어의 아웃풋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키와 밸류는 인코더의 아웃풋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것은 셀프 어텐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질 때문에 디코더의 모든 위치에서 인풋 시퀀스의 모든 포지션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전형적인 어텐션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인데 커리와 키 그리고 밸류들은 이전 인코더층의 아웃풋으로부터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오고 이러한 성질 때문에 각 인코딩층의 포지션은 이전 인코딩층의 모든 포지션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디코더에 있는데 인코더와 비슷하게 디코더에서도 셀프 어텐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코더는 순차적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아직 예측하지 않은 단어들에 대해서는 어텐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마스킹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텐션 서브 레이어 외에도 인코더와 디코더의 각 레이어에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각 포지션에 개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식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중간에 렐루 활성 함수가 있는 두 가지 라이너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인베딩은 단어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포지션을 나타내주는 벡터를 각각의 단어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 셀프 어텐션을 사용했냐고 하면은 그 NLP에서는 인풋이 되는 시퀀스의 길이 n이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리커런트 콤블레이션 레이어들과 셀프 어텐션을 아래의 관점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레이어당 계산 복잡도 그리고 병렬화가 될 수 있는 계산량의 관점 그리고 네트워크 내부 롱 레인지 디펜던시스 간의 경로의 길이로 이런 관점에서 나머지 두 개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NLP에서는 그 시퀀스의 길이 n이 인베딩 차원의 그 d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산 복잡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시퀀셜 또한 그 시퀀셜한 오퍼레이션이 함수의 복잡도를 가져 선형 복잡도를 갖는 리커런트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또한 이중성을 가질 수 있는 맥시멈 패스의 길이에 대해서도 셀프 어텐션은 문장 내의 모든 단어에 한 번 접근하므로
리커런트나 컨볼루션 레이어들과에 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과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것의 BLU 점수를 나타낸 표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트레이닝 코스트 또한 확실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 가지 기법이 사용됐지만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흔히 사용되는 리커런트 레이어들을 이런 멀티 헤디드 셀프 어텐션으로 대체하며 어텐션에 기반을 둔 최초의 모델이라는 그런 의의가 있고, 번역 태스크에서 트랜스포머는 다른 그런 리커런트나 컨볼루션 레이어에 기반을 둔 구조들보다 훈련이 유의하게 빨랐으며 성능도 가장 그 시기에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